당시에도. 그렇죠. 물론 뭐 34살이고 뭐 초면이면 경호를 뭐 쓰지 오래 안 나온 않는 법은 거잖아요. 없는데 네. 딸뻘인데 경호를 썼다. 그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네. 대통령의 큰 영예로서 생각하면서 경호를 썼겠죠. 예.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한 관계 속에서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수와 무슨 제자처럼 이랬을 텐데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대통령의 큰 영예로서 접근을 한 게 네. 아닌가. 그래서 경호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호 의원님께서는 그럼 최태민 씨 관련해서 또 연구 많이 하셨잖아요. 검증 많이 해오셨잖아요. 가장 많이 알려진 얘기 중에 하나가 박 대통령에게 접근할 때 정말 유교사가 꿈에 나와서 정말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현몽을 얘기를 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최태민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는 유교사 현몽 이런 거 언급한 적 없다. 박 대통령 대학 나오신 분인데 그런 거 믿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연구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네. 2007년에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검증위원이었기 네. 때문에 있으셨죠? 네. 그 당시 제보도 많았었고 네.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네. 지금 이제 경어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경어를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 대통령의 영예였는데 근데 굳이 경어를 썼다 그러는 거 보니까 중간에 경어를 혹시 안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현몽했다라는 얘기는 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그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교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최면술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도 아시고 계셨고 유교사도 사전에 아시고 계셨다는 설이 나옵니다만 네. 우리가 그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태민이라는 분도 그렇고 또 그 부인이었던 임선희 씨도 그렇고 또 지금 최순실 씨의 행태를 보면 저 가족이 일관되게 거짓말을 잘 시키기 때문에 과연 저 증언을 네. 일방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최태민이라는 분이 저 잡지사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네. 전모 목사라는 분도 만났었고 또 탕모 전문가와도 네. 또 이제 그 교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생 자체가 상당히 미스테리하다. 즉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의 생년월일도 1912년인 줄 알았는데 그 묘비명에는 1918년으로 되어 있고 네. 또 이 사실을 박정희 대통령은 살아계실 때 알고 계셨다 또 이런 말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임선희 여사 그분도 뭐 그 대통령 98년 보궐선거 때 보면 그 기사분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 앞에서 너무나 거짓말을 잘 시켰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들어가갖고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정호성 비서관의 그 전화 녹취를 틀어주니까 깜짝 네. 놀라면서 네. 얘기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최태민 네. 씨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이 거기서 싹 텄다 그러는데 네. 이게 그냥 개인사 가정사로 끝이지 않고 국가의 비극으로 이렇게 네. 그냥 다 드러내져서 아주 거의 나라 망신 상황이 되니까 참담한 상황이죠, 지금. 네. 아유, 자,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태민 씨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유경수 여사로 빙의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관련된 질문도 나왔나 봅니다. 기자와의 대답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죽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꾸미려면 좀 그럴듯하게 꾸미지. 그렇게 졸작밖에 못 만들어내나? 유교사는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허허, 참. 어떻게 하는 게 최문술인지 몰라요. 그리고 병은 의사가 고치지 왜 내가 고치나?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 사실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물론 인터뷰가 아주 90년이니까 벌써부터 26년 네. 전입니다. 네. 이 말도 참 느껴지지가 않네요. 아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이 최태민의 육성이라고 치고 우리가 저 말을 이제 듣고 있는데 예. 1990년은 어떤 시기이며 최태민은 왜 당시에 그렇게 유명인도 아니었고 스타도 아닌데 여성지와 저 인터뷰를 했을까? 그러네요. 왜 하자고 그랬고 왜 응했을까? 그리고 왜 저런 말을 할까를 보면 저 바로 직전, 저 때도 지금 노태우 정부예요. 네. 육공화국인데 네. 이제 87년 6월 항쟁이 있은 지 3년 후잖아요. 저 때가 어떤 시점이냐면 유경재단 관련해서 박지만, 박근영 씨가 최태민 일가가 우리 누님을, 우리 언니를 농단하고 있다. 그때도 좀 떼어놔 달라라고 네. 친필 편지를 썼을 때예요. 그러네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 때는 유경재단 내에서 최태민 일가의 전횡에 대해서 시끌시끌할 때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노사분규가 있는 상황인데 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얘기죠. 근데 아는 사람만 아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큰 영예가
지금 유경재단 이사장인데 지금 이사장이라는 호칭을 쓰고 예. 있습니다. 이사장인데 뭔가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여성지가 인터뷰해서 그 이야기를 불식시키기가 가장 좋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멀쩡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저 때 실제로 친남매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심신이 장악됐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죠. 있었고 예. 네. 그때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이 정부로 심신이 장악됐다는 얘기가 막 날아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도 뭐지? 이건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세 번의 리포트가 최태민에 대해서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 살아 생전에 김재규 리포트가 나왔고 그 80년 초반에 전두환 이 대통령 시절에 리포트가 나왔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또 리포트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걸 합치면 최태민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네.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는데 본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인터뷰를 우리가 지금 뜯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야기는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니까요. 현몽이라든가 빙의를 믿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이건 면피를 위한 인터뷰인 거는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 후보 시절에 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그런 네. 체면에 걸릴 사람이냐 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네. 했는데 네. 1993년에 최태민을 만난 바가 있다는 전모 목사의 그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최태민 씨가 와가지고 어떻게 알게 됐느냐 했더니 본인이 바로 그 빙의를 해가지고 유교사 목소리로 유교사와 박근혜 영예만 알고 있는 비밀을 얘기해갖고 네. 박근혜 당시 영예가 까무라치면서 그걸 뭐 또 종교 용어로 그 얘기를 전 목사라는 분이 최태민한테 들었다고 네. 한 예.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요새 이제 인터넷에 보면 최태민 씨의 가족들이 많은 증언을 하는데 네. 그 조카가 자기 어머니가 최태민 씨를 만나고 와서 한 얘기를 하는데 야 너무 놀랐다 그러면서 최태민 큰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자기를 체면에 걸어서 팔을 꺾었다가 내려오질 않아서 혼이 났다. 이게 어머. 지금 다 언론에 네.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현몽 얘기도 그 중앙정보부장한테 나온 이야기고 바로 유교사 돌아가시기 전에 만난 이유도 최면 때문에 유교사가 한번 뭐 들어와서 해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얘기는 바로 박근영 씨의 남편이 또 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왜 그러면 이렇게 이성적이고 퍼스트 레이디까지 한 박근혜 영예가 이 사람한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홀렸다는 표현까지도 쓰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의혹을 낳는 것이죠. 네. 네.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확인된 얘기지만 네. 이 74년, 75년 이 박근혜 큰영예를 만나기 전에 최태민 목사를 직접 만나서 꽤 자주 접촉을 했던 작고하신 분입니다만 탕명환 소장 종교 문제 연구가 입장에서는 계룡산에서 봤을 때는 영세교를 이제 설파하는 네. 원자경이라는 큰 무당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신흥 종교들의 교주도 오고 신들린 사람도 오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한두 해 지나서 보니까 청와대와 접촉하고 나서는 친수가 훤하게 달라져 있더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접 해명한 얘기가 나 이제 종교 문제에 관여 안 하고 이 기업들 돈 출연받아서 애국운동하고 있어. 이거 반공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신분이 바뀌는 이 비포 애프터 우리가 네. 얘기할 때 뻔히 계룡산에서 돌을 닦던 무당이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큰영예와 함께 구국사업을 벌였다. 이 전환은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라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인생 대역전을 한 것만은 사실이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정호김 의원께서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도 한 보도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결국 최태민 씨가 박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유경수 여사와 먼저 인연을 맺었다.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박근영 씨의 남편이죠. 신동욱 총재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그 우리 아내 얘기는 그 어머니 서거 이후의 등장이 아니고 서거 이전의 등장이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고요. 근데 최태민 씨가 영예와 만나려고 적극적인 시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사 원장님, 어제 이 보도 때문에도 그리고 신동욱 총재의 이 주장 때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파장이. 궁금증을 파장을 또 낳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유경수 여사 사후에 네. 75년도부터 그 적극적으로 최태민 씨가 그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 전부터 유경수 여사하고 했던 건지 간에 저는 그 시점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최태민 씨가 도대체 그 접근하기 힘든 그 엄혹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서슬시퍼라는 권력의 큰 영예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면 줄이 아니면은 저렇게 쉽게 접근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저는 상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이제 유경수 여사가 그 돌아가신 다음에부터 80년도부터 지금 이 인터뷰가 지금 90년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 10년간에는요, 80년부터 10년간에 박근혜 대통령 연둔 생활하는 18년 중에 전반부 아니겠어요? 네. 이때는 최태민 씨하고 최태민 씨 일가가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해서 쥐락펴락하고 했을 때인데 90년대에 무슨 말을 한 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러 가지 행적이나 그 상황을 봐서 최태민 씨의 이런 지금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은 상당히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진술하기 너무 많다. 네. 이렇게 저는 상식적 판단을 자, 최태민 씨가 자기의 이름을 7번이나 바꿨던 사실을 아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계실 텐데 계십니다. 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역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1912년생이요. 우리 세대만 해도 본명 외에 아명도 있고 자도 있고 호도 있었습니다. 7개가 되지도 않지만 이런 게 7개라면 또 몰라도 이름이 7개씩이나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75년에 태민으로 개명했습니다. 호적상의 개명은 이것뿐이에요. 자, 호적상의 이름은 최태민 하나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 했습니다. 호적상은요. 근데 네. 1912년 생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저거부터 그래도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묘비명에 네. 1918년으로 새로 해놨는데 나왔습니다. 또 자기 부친이 이제 독립운동가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정말 그 독립운동가로서 서훈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참 재밌는 게 최근에 왜 그 동아일보 채널 A에서 그 묘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예, 네, 저 지금 나가요. 장면이 나가고 했는데 있습니다. 보니까 그 본인은 이제 1994년에 죽은 걸로 돼 있고 본인의 부친은 1945년에 죽은 걸로 해놨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동안 중앙정보부 자료에 의하면 황해도에서 일제시대 때 순사로 있다가 맞아요. 1945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자마자 이름을 바꿔갖고 남쪽으로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 부친이 45년에 돌아갔는데 시신을 끌고 왔다라는 것인지 네. 그 부분도 되게 이상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공시로도 바꾸고 원자경 뭐 이런 맞아요. 이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 한자를 보면은 수성 최 씨의 숫자가 저 숫자가 아니랍니다. 네. 그래서 수성 최 씨 집안에서는 우리 족보에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미스테리 인물인데 한 가지 정확한 건 있었어요. 네. 박근혜 영예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애초부터 마친 유일한 인물이라는 게 참 네. 신비롭습니다. 네.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전에 그 암시를 줬다라고 알려진 것도 그때 암시를 준 게 이루어진 게 맞다면 암시를 잘못 줬어요. 워딩으로 보면 여왕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대통령하고 여왕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왕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지도자, 여성 지도자가 될 것이요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여성 지도자라는 표현은 좋지만 만약에 이제 친인척과 모두 관계를 끊고 부정타니까 우리 말만 들으십시오 하면서 여왕 얘기를 했다면 정말 이게 저 시대착오적인 그런 암시가 아니었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제가 듭니다. 5초만 말씀드릴게요. 네. 유교사 말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교사가 사전에 만나보고 저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따님들한테 그랬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 네. 자, 최태민 씨 어디부터 가짜고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딸인 최순실, 최순득 이 자매들도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정에서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고 대통령도 아는 게 있으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